최고의 휴대성, 최대의 손떨방, 넓은 화각과 색감, 음질과 방수 기능까지 고프로 히어로 7 블랙입니다. 오늘은 이 제품을 200% 활용할 수 있도록 최적의 세팅값을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인프제 채널의 반쪽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저희가 어떤 카메라를 메인 카메라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했었는데요. 실제로 야외에서 브이로그나 액티비티 촬영을 하다 보면 아무리 재원상 가벼운 카메라라고 하더라도 실제 그 부피나 무게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가냘픈 여성분들이 들고 다니기에는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여성분들이 들고 다니기에도 적합하고 굳이 카메라를 위해 따로 가방을 준비하지 않아도 될 만큼 휴대성이 뛰어난 이 고프로 히어로 7 블랙에 대해서 소개해 볼 건데요. 이렇게 작은 카메라에 굉장히 다양한 모드가 들어있거든요. 이 고프로 7을 이용해서 브이로그를 촬영할 때 추천하고 싶은 카메라 세팅값에 대해서 소개해 볼게요. 또한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영상 편집 시간을 200% 단축하실 수 있도록 여러 꿀팁도 알려드릴 테니까 채널 꼭 고정해주세요. 우선 외관을 살펴보면 정말 크기가 작죠? 제가 남자 손 치고도 그렇게 큰 손이 아닌데 정말 작아요. 전면부에는 이렇게 렌즈가 있고 좌측의 디스플레이에는 화각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현재 촬영 모드나 녹화 중 이런 상태 표시를 해주는 창이 되어 있고요. 상단에는 녹화 버튼이 있는데요. 기본 설정에서 토끼 아이콘을 선택해주면 이 녹화 버튼 하나만으로 자동으로 전원을 켜주고 녹화를 또 종료를 해주면 자동으로 녹화 종료와 동시에 전원이 꺼지는 기능이 활성화되니까 정말 편리한 것 같아요. 우측의 전원 버튼은 녹화와 별개로 고프로의 전원을 온오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뒤쪽에 디스플레이가 크게 구성되어 있고 터치가 지원이 되니까 조작하기에 굉장히 간편하고요. 좌측에 캡을 열어보면 충전할 수 있는 단자와 액세서리를 통해서 외부 마이크를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있고요. 제품 하단을 분리해보면 배터리와 SD카드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배터리 끝에는 이렇게 필름이 붙어 있어서 고프로에서 배터리를 분리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기본적인 외관을 살펴봤고요. 이제부터 촬영 모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원을 켜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사진, 동영상, 타임랩스 기능을 제공하고요. 저희가 주로 사용할 동영상 기능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동영상 설정에는 해상도, 화각, 그리고 이따 장점 부분에서 설명해 드릴 하이퍼 스무스 기능을 선택해 줄 수가 있어요. 4K 해상도에서는 24프레임, 30프레임, 60프레임을 지원합니다. 2.7K에서는 120프레임까지 지원하는데요.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했듯이 30프레임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 비슷한데요. 60프레임은 말 그대로 2배의 슬로우 모션이 가능하고 120프레임은 4배까지 슬로우 모션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뜩이나 느린 인프제님을 나무늘보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 120프레임부터는 하이퍼 스무스 기능이 지원되지 않고요. FHD 영상은 240프레임까지 슬로우 모션이 가능합니다. 이 역시도 하이퍼 스무스 기능은 지원되지 않고요. 120프레임부터는 표준 안정화 기능을 사용해서 손떨방을 제공합니다. HD 화질에서는 60프레임과 240프레임을 제공하고요. 240프레임에서는 하이퍼 스무스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해상도에 따른 프레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엔 화각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FHD 영상에서는 가장 적은 화각인 리니어 화각과 광각 화각, 그리고 신체에 장착해서 액티비티를 촬영할 때 주로 사용하는 슈퍼뷰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2.7K 해상도에서는 동일한 화각을 제공하고요. 4K 해상도에서는 광각과 슈퍼뷰만 지원이 가능하고 리니어 화각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카메라의 촬영 모드와 화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카메라의 가장 큰 장점인 타임랩스 기능은 좀 이따 장점 부분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부터 이 카메라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바로 색감입니다. 지난 영상들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지만 컬러 그레이딩이 어려운 일반인에게는 그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색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고프로 7은 굳이 색 보정 작업을 거치지 않아도 될 만큼 뛰어난 색감을 자랑하죠.
두 번째 장점은 화각인데요. 일반적으로 사람의 눈이 약 120도 정도의 화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카메라는 무려 170도나 되는 넓은 화각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내가 담고자 하는 구도를 잡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촬영물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이는 셀프 카메라를 촬영할 때도 적용되는데요. 전면부 액정으로는 촬영 화면이 지원되지 않아서 내가 찍고 있는 화각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이미 카메라 안에 다 잡혀있죠. 하지만 이 작은 렌즈의 넓은 화각을 갖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화면에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는 물론 영상 편집 프로그램들의 후 보정을 통해서 왜곡 현상을 줄여줄 수 있지만 편집 시간의 최소화를 위해서 리니어 화각을 적극 추천합니다. 다음은 하이퍼 스무스라고 불리는 손떨방 기능인데요. 짐벌이 없어도 될 만큼 안정화가 뛰어난 이 기능은 이 카메라가 지원하는 모든 모드에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브이로그나 액티비티를 촬영할 때에도 굉장히 안정감 있는 영상을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이 하이퍼 스무스 기능은 전자식 동영상 보정 방법인데요. 전자식 손떨림 방지의 개념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게 프레임 안에 촬영된 영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자리 부분을 제거해서 영상의 흔들림을 제거해주는 방식인데요. 이 잘린 부분을 안정화 여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많이 잘려나갈수록 영상의 손실이 많아지고 내가 처음에 촬영한 앵글의 느낌에서 점차 멀어지겠죠. 따라서 최대의 화각 상태에서 촬영하는 것보다는 줌을 하거나 화각을 줄인 상태에서 촬영해주는 것이 이 안정화 여백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어서 더욱 안정적인 손떨림 방지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따라서 이번에도 안정적인 영상의 획득을 위해서 리니어 화각을 권장합니다. 이 하이퍼 스무스를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장점은 타임 워프라고 불리는 하이퍼랩스 기능인데요. 하이퍼랩스란 움직이는 타임랩스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텐데요. 이 하이퍼 스무스를 통해서 굉장히 안정된 영상을 촬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추가적인 장비가 없이 그냥 편하게 카메라를 들고 걷기만 해도 부드러운 하이퍼랩스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쉽게 시간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는 시간으로 설정하고 영상을 촬영해주면 후편집으로 배속을 조정해주지 않아도 되니까 마찬가지로 편집 시간을 단축시켜줄 수가 있겠죠. 16:9 비율에서는 4K와 FHD를 지원하고요. 4:3 비율에서는 2.7K와 1440 해상도를 지원합니다. 다음은 마이크 성능인데요. 스튜디오나 고정된 자리에서 촬영을 할 때는 스탠딩 마이크를 설치한다거나 직접 마이크를 들고 촬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품질의 오디오를 넣어줄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야외 촬영이나 밖에서 브이로그를 촬영할 때는 이 마이크까지 같이 들고 다니기가 쉬운 일이 아니죠. 따라서 카메라의 기본 마이크 성능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본 방수 기능이 제공됨에 따라서 먹먹한 소리가 녹음되어 지난 고프로 6까지는 단점으로 꼽혔던 마이크 기능이 굉장히 개선이 되었습니다. 또한 굉장히 넓은 화각 때문에 팔을 많이 뻗지 않아도 되니까 마이크에 우선적으로 수음돼야 하는 촬영자의 목소리가 가깝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딱 진짜 요 액정 부분에 셀피가 나오면 진짜 대박이긴 하죠. 그치? 따라서 영상을 편집할 때 오디오 관리나 따로 싱크를 맞춰줘야 되는 작업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지금까지 이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영상 편집에 관련된 사항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외에도 고프로를 사용하면서 좋았던 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브이로그나 액티비티를 촬영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카메라의 휴대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계속 카메라 세트를 들고 다니자니 손이 복잡하기도 하고 또 은근히 무겁기도 하죠. 그렇다고 전용 가방에 넣고 다니자니 짐이 하나 또 늘어나고 일일이 넣었다 뺐다 하는 것도 여간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이 고프로 7 제품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하우징이 제품을 보호해주고 정품 삼각대를 끼워도 크기가 매우 작고 가볍기 때문에 들고 다니기에도 무겁지 않고 가방에 넣더라도 파손 위험이 적어서 짐이 되지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브이로그나 야외 액티비티 촬영의 특성상 많은 화면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컷의 셀피나 야외 촬영이 필요한데요. 영상들을 촬영할 때마다 전원을 껐다 켰다 하거나 버튼을 누르기 위해서 삼각대를 펼쳤다가 줄였다 할 필요가 없이 한국어 음성 지원이 되기 때문에 동영상 촬영, 촬영 중지, 전원 온오프 등을 간단하게 실행해 줄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정말 신기한 건 전원 켜기 기능인데요. 고프로 켜기.
전원이 꺼져 있는데 어떻게 이게 되죠? 그럼 이번에는 고프로 7을 사용하면서 느꼈던 3가지 단점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셀피를 보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물론 화각이 넓어서 촬영자적으로 화각이 유지만 되면 촬영하는데 큰 지장이 없긴 하지만 내가 원하는 배경이나 내가 담고 싶은 앵글을 설정하고자 할 때 보조자가 없다면 내가 원하는 촬영물을 얻기가 어렵겠죠? 그때는 고프로에서 지원하는 앱을 통해서 화면을 모니터링 해주시면 극복이 가능하지만 계속해서 움직이는 씬을 찍거나 액티비티를 하면서 스마트폰을 모니터링 하는 일은 아무래도 번거로운 일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바로 이 케이스인데요. 고프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 케이스가 없으면 거치대 같은 보조 액세서리를 장착할 수가 없다는 점이에요. 물론 이 케이스가 외부적인 충격으로부터 보호가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굉장히 단단해서 탈부착이 힘들고 무엇보다 장착 상태에서 충전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가벼운 만큼 배터리 용량이 부족해서 자주 충전을 해줘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동 간에 틈틈이 충전을 해줘야 될 때 케이스를 그때마다 분리해주고 충전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분의 배터리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하는데 이 여분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충전기가 또 별매라는 점. 마지막으로 어안 현상인데요. 기본적으로 넓은 화면을 제공하는 대신에 그만큼 화면의 왜곡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편집 프로그램을 통해 후보정을 해주시는 방법이 있고 아까 설명해드린 대로 리니어 모드 촬영을 통해서 화면의 왜곡을 최소화한 영상을 획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프로 히어로 7의 장점과 단점, 편집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팅 방법까지 소개했는데요. 최대의 강점인 휴대성을 통해서 브이로그나 야외 액티비티를 촬영하는 카메라로는 전혀 손색이 없을 것 같고요. 앞서 소개해드린 설정 값들을 통해서 많은 씬을 촬영하시더라도 효율적으로 편집할 수 있도록 오늘 알려드린 팁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받기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세요.